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팀씩 이적 시장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얘기해 볼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들어온 선수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릴로부터 온 레니오로, 파리로부터 온 우가르테, 바이에른 미넨으로부터 온 더리우트와 마즈라위, 볼로냐로부터 온 지르크지. 그래서 맨유는 총 2억 1천만 유로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3,100억 정도를 이번 이적 시장 영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되게 정리한 선수들도 많아요. 나폴리로 간 맥토미니, 마르세유로 간 그린우드부터 완비사카, 캄부알라, 한니발 메브리, 파쿤도 펠리스트리, 반더비크,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나간 여러 선수들까지 이적 시장 마지막에 산초까지 의무이적이 포함된 임대로 첼시로 보내면서 꽤 많은 선수단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선수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번 맨유가 가장 통 크게 지른 선수 2005년생 프랑스 오른발 센터백 레니 요로입니다. 키 190에 몸무게 80 정도 되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금액은 트랜스퍼 마크트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00만 유로, 우리 돈 약 917억 정도의 레니 요로를 영입했습니다. 요로는 지금 즉시 주정감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선수고 나이가 2005년생 마이누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의 맨유의 센터백진을 책임질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더리우트가 있겠죠. 근데 그 외의 서브진들 린델로프, 맥과이어, 그리고 조니 에반스까지 장기적으로 볼 자원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근데 맨유가 이 요로를 데려오면서 장기적으로도 주전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시즌에 부상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한 겨울쯤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는 애초에 절대값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잘만 해준다면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데려온 마누엘 우가르테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 23살이고요. 우루과이 국적의 오른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키 182, 몸무게 77, 5천만 유로 정도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우리 돈 739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가르테도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주앙 네베스라는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영입되고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포메이션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드필더 2명을 놓으면서 그 미드필더가 육각형 미드필더를 사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파리에서는 많이 중용받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맨유의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라는 선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기량이 꺾인 모습이라서 수비력이 좋은 우가르테라는 자원을 영입해서 맨유 3선의 에너지 레벨을 채워주고 꾸준히를 해줄 수 있는, 또 마이누와 부페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가르테의 빌드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맨유 자체가 주구장창 지공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지공 시에 엄청나게 많은 빌드업 역할만 부여받지 않는다면 저는 우가르테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나흐 감독이 우가르테한테 롱패스 시키고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 시키고 과도한 빌드업적인 롤을 준다면 거기서는 우가르테가 좀 버거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테나흐가 우가르테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입한 선수 마테이스 더리우트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키 189, 90kg, 아주 건장한 체형을 지니고 있고요. 이적료는 약 4,500만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 655억 정도고요. 바이에른 미넨에서 마즈라위랑 같이 합류했습니다. 더리우트는 테나흐가 아약스 감독일 때 테나흐랑 이미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또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리우트의 실력에 대해선 전혀 의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순수한 수비력 자체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길목을 막는 수비, 또 속도도 느리다는 좀 편견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빠른 건 아니다. 하지만
느린 것도 결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비 장면에서도 뒷공간 뚫렸을 때 따라가면서 수비하는 장면이 꽤 많아요. 근데 아예 느린 선수는 따라가다 골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부상만 어느 정도 조심한다고 하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충분히 조합적으로도 맞다. 빌드업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주로 하고 더리우트는 최후방 수비수 느낌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면 맨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트피스에서 제공권도 꽤나 좋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적응한다면 저는 맨유가 4,500만 유로 결코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워낙 오래 봐서 나이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1999년생 25살이에요. 그래서 거의 전성기 정도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가 꽤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입해온 선수는 볼로냐에서 데려온 조슈아 지르크지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 네덜란드 출신이고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입니다. 키 193에 몸무게 93kg. 4,250만 유로 정도로 맨유에 합류했고 우리 돈 약 628억 정도입니다. 일단 지르크지가 아직까지는 선발로는 테나흐가 믿음을 주지 않고 있고 촬영일 기준 맨유가 2라운드 브라이튼전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체로만 2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르크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고 9.5번 정도의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되고 최전방에 있기보단 조금 더 후방 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연계에 힘쓰는 유형의 공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에 비해서 공중볼 경합을 좀 안 하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발로 그리고 피지컬로 공을 지키는 능력은 꽤나 좋고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선수가 바로 슈팅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패스의 강도라든지 우리 팀 선수들 특히 윙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엔 지르크지는 감독에 따라서 능력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 선수예요. 지르크지를 잘 쓸수록 지르크지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르크지 사용법을 모른다면 돈값을 못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테나흐의 전술적인 능력 그리고 선수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누사이르 마즈라위입니다. 이 선수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맨유로 왔고요. 나이는 1997년생 26살. 모로코 국적의 오른발잡이 풀백입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좌우 풀백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요. 키 183에 몸무게 70kg, 약 1,500만 유로 정도로 우리 돈 221억 정도로 맨유에 합류했습니다. 마즈라위는 사실 부상 리스크가 없다고 했을 때는 1인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고점이 뭐 슈퍼스타처럼 엄청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저점이 좀 높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충분히 1인분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플레이가 좀 간결하고요.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를 합니다. 또 수비 지역에서 수비력도 준수합니다. 하지만 1, 2라운드 특히 브라이튼전에서 봤을 때는 공격적인 장면에서 판단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들과의 합이 맞춰지고 조금 더 개선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7년생이면 아직 나이도 괜찮고 또 1,500만 유로 정도면 그렇게 비싼 이적료는 아니거든요. 요즘 시장에서. 그래서 충분히 달로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 오른쪽 백으로도 좋다. 그리고 맨유의 왼쪽 풀백 루크쇼나 말라시아가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채워줄 수 있는 왼쪽 풀백도 가능하다는 것에서 맨유에게는 꽤나 필요한 영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즈라위 역시 부상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마즈라위가 부상이 터지지 않게 잘 기도해야겠죠. 이외에도 06년생 수비형 미드필더 말리 국적의 세구코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이번에 맨유가 데려왔고 그 선수가 U17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영입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맨유의 여름 나간 선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일어난 깜짝 이적이죠. 제이든 산초입니다. 2000년생 24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윙어입니다. 180에 76. 맨유에서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은 임대 형태로 간 뒤에 의무 이적, 그러니까 첼시 선수가 의무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파운드에서 2,500만 파운드 정도의 의무 이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맨유는 산초를 임대로 보내면서 나중에 의무 이적할 때 351억에서 439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초는 사실 도르트문트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맨유에서는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었죠. 또 산초는 맨유 축구랑은 약간 맞지 않았던 게 맨유 축구는 윙어들이 직접 타격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꽤나 자주 펼쳐지거든요. 근데 산초는 직접 타격하는 윙어라기보단 볼관수되고 동료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썰어가는 스타일의 윙어라서 맨유 축구랑은 스타일이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도하는 축구,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는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조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산초가 맨유에서는 꽤 고주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도 잘 정리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첼시 쪽 얘기는 첼시 편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콧 맥토미니입니다. 맥토미니는 1996년생 27살이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오른발 미드필더입니다. 키 193, 몸무게 90. 이적료는 3,050만 유로, 우리 돈 약 451억 정도고, 여기에는 세론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론이라는 건 맨유, 나폴리, 그리고 맥토미니가 나폴리에서 제3의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보통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적료에서 10%를 맨유가 떼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맨유는 추가적인 이적료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맥토미니 역시 맨유에서는 주전 자원이라기보다는 준주전 내지는 로테이션 자원에 가까운 자원이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맥토미니는 뭐 직접적인 박스 타격 좋습니다. 피지컬도 괜찮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드필더 치고는 너무 투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패스 퀄리티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꼈고, 또 미드필더는 자기가 패스할 때 말고도 오프 더 볼에서 공 받아주는 길을 열어주는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선수다라고 느꼈었는데, 또 나폴리의 콘테 감독의 부름을 받고 맥토미니가 나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또 콘테 감독은 맥토미니 꽤 잘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적료는 맨유가 상당히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맥토미니가 지난 시즌에 맨유가 어려울 때 극장골 넣어주면서 승점을 꽤 많이 벌어주기도 했고, 이번에는 이적료를 벌어주기도 해서 맨유한테 여러 가지 기여를 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메이슨 그린우드입니다. 나이는 2001년생 22살이고요. 잉글랜드 출신의 양발잡이 윙포드입니다. 키 181, 몸무게 70kg 정도 되고요. 이적료는 2,500만 유로, 약 384억 정도 되고, 자, 그리고 세론 50%라는 조항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그린우드는 좀 특수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우드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헤타페가 그린우드를 임대로 데려갔었죠. 그때 헤타페가 20%의 수익을 가져가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임대에는 이런 거 잘 안 넣는데 좀 신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린우드가 이번 마르세유로 이적할 때 맨유가 얻었던 수익에서 20%를 헤타페한테 떼줬어요. 근데 이 20%가 알고 보니 한 번의 거래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우드가 지금 세론 50%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세론이라는 건 세 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맨유에서 마르세유로 떠났고 마르세유에서 딴 팀으로 이적할 때 그 이적료에 세론 5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에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적료가 1,000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 1,000억의 50%는 맨유가 갖고 50%는 마르세유가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맨유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0억에서 20%인 100억을 헤타페가 가져가는 거죠.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거고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맨유는 그린우드를 팔 때 세론 50%를 포함시킨 건 잘한 게 맞다. 하지만 헤타페한테 일정 부분을 떼줘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우드는 재능은 확실하고 또 양발 타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맨유에 필요한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린우드는 지금 정서상 영국에선 거의 뛸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맨유는 팔아야 하는 자원이었고, 보내면서 세론 50% 포함한 거는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론 완비사카입니다. 1997년생 26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 풀백입니다. 키 183, 몸무게 72, 1760만 유로, 약 260억 정도로 웨스트햄으로 향했습니다. 완비사카는 맨유에 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수비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공격력은 계속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전으로 키우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웨스트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마즈라위를 데려오게 되면서 완비사카를 정리하게 되었으니 한 자리씩 맞바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즈라위는 이적료가 1,500만 유로였어요. 그래서 마즈라위를 데려온 금액보다 완비사카를 판 금액이 더 큽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완비사카를 마즈라위로 바꿨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윌리 캄부알라입니다. 캄부알라는 사실 원래 맨유 유스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맨유가 워낙 수비 자원이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캄부알라를 급하게 콜업해서 쓴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캄부알라의 가치를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유로라는 꽤나 큰 금액으로 캄부알라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이백 조항이 있다는 거죠. 바이백은 쉽게 말하면 맨유와 비아레알 사이에 둘만 하는 이적료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캄부알라가 되게 잘해졌어요. 그럼 지금 바이백 조항에 건 이적료만 내면 캄부알라를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보통 유망주들을 팔 때 이런 바이백 조항을 넣어놓고 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캄부알라가 아직 2004년생이고 유망주라고 생각해서 이런 바이백 조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파쿤도 펠리스트리. 펠리스트리는 2001년생 22살이고요. 우루과이 출신의 오른발 윙어입니다. 키 174, 몸무게 65, 600만 유로, 약 88억 정도로 맨유에서 그리스에 있는 파나티나이코스라는 팀으로 갔습니다. 펠리스트리는 국가대표에서는 나름 신임을 받는 선수로 인식이 됩니다.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주전으로 나왔던 경기가 꽤 됩니다. 하지만 조금 툴이 단순하다는 느낌이 있고 속도는 좋지만 그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장점이 필요할 것 같은 선수입니다. 또 맨유가 당장 성적이 급한 팀이기 때문에 펠리스트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펠리스트리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도니 반더비크. 1997년생 27살이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오른발 미드필더입니다. 키 184, 몸무게 76, 50만 유로, 우리 돈 7억 정도로 이적을 했는데요. 제가 본 이적료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아예 빵원이면 빵원, 아니면 최소 100만 유로는 넘는 걸 봤는데 50만 유로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 무튼 맨유에서 지로나로 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더베크를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또 테나우 감독 아래서 아약스가 챔스 4강 갔을 때 반더비크, 두산 타디치 이런 선수들이랑 조합 맞춰서 플레이할 때 꽤나 괜찮았거든요. 근데 맨유에서는 그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맨유에 꽤 있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라리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로 나간 선수들, 오마리 포슨이라는 유망주 공격수는 몬차로 향했고요. 바란도 FA로 세리에의 코모라는 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마샬, 브랜든 윌리엄스 이 두 선수도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아직은 팀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거 촬영일이 9월 1일이거든요. 9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맨유 여름 이적 시장은 최근 이적 시장 중에는 가장 성공적인 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영입도 패닉바이 그런 느낌보다는 필요한 영입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24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드진들을 대대적으로 바꿨고 베리다라든지 윌콕스라든지 애쉬워스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번 중요한 건 결국 테나우가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서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가르테 설명할 때 조금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우가르테 같은 선수를 빌드업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선수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히게 된다고 하면 영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성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이적 시장 아래서 테나우가
어떻게 선수들과 함께 이번 시즌 맨유를 꾸려나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며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의 24-25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빅식스 팀 그리고 주요 팀도 다룰 수 있으면 해볼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